알쏭달쏭 시장입니다. 와, 막판에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매수력을 확대하다니 대단하네요. 통합시장에서 1조 7천억 원, 현재 코스피 시장 매수세 찍혀 있습니다. 차장님은 어떤 흐름으로 현 시장의 색채를 분석하고 계실까요?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내리는 종목의 수가 진짜 많고 FOMC 결과를 확인한 날인데 그 날에 9,000피를 달성했다라는 점에서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새벽에 있었던 일부터 좀 뜯어볼까요? FOMC 얘기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매파적 동결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점도표에 점도 안 찍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연내 1회라고 하는 인상 방향들 확인하면서요. 매파 본색이 드러나는 건가 얘기 많더라고요. 차장님, 근데 FOMC 날 오히려 이렇게 가는 종목이 더 간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FOMC를 지금 인상하는 방향에 있어서 시장이 그동안 우리가 주시했었던 논리와 다르게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면 종전 MOU 발효 이 부분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 부분에 기대를 주는 거예요? 한 10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또 오늘 또 금리가 또 방향이 나왔으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될 놈 되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가 고금리 시대에 있었을 때 엔비디아를 필두로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종목만 집중이 됐었잖아요. 가는 놈만 갑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정으로 찍히는 고금리라는 것은 기회의 집중이에요.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기회의 확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라는 것을 빌미로 이것이 종전이 된다는 것으로 유가가 다운됐으니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지난주였죠? 제가 여기 나왔을 때 미국이 이란을 때렸다는 직접 공격한 날 제가 여기 나왔었거든요. 직접 타격했던 날. 오히려 이게 전쟁이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라는 것으로 장이 오를 수 있다. 그 다음날 합의문 나오면서 지금 장이 좋아지는 분위기 속에 유가 다운되고 분위기가 다른 종목에게도 기회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기회 확산이니까. 유가 다운되면 금리 다운될 수 있다. 그러면 기회 확산. 그래서 키 맞추기 나스닥 빠지고 다우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고 우리도 조금 이렇게 여기저기서 친환경도 좋고 바이오도 좋고 해볼 만한 것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딱 만들어질 판에 연준이 이것이 매파적으로 좀 나왔다? 라는 분위기 속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뭐? 바이오? 아이고. 뭐? 소부장? 아이고 웃기고 들이네. 진짜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승 종목 100종목에 하락 종목 800개면 너무 쏠림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들도 좀 찾아봤는데 쏠림이 있긴 하지만 일본 증시도 2% 올라갈 때 그래도 한 60%는 종목을 데려가는데 우리만 이렇게 극단적 쏠림이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다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 주식을 이 상승을 향유하면서 너무 행복한데라고 해서 등 따뜻하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번에 확산장에서 일부 이익 실현에서 중소형주로 넘어오신 분들이 그림이 있을 거라서 정말 피로감이 높은 장일 수밖에 없다. 수급 논리로 이 장을 해석해야 되니 수급 논리. 그러면 다른 종목 다 빠졌는데 그러면은 뭐 내일 끝나냐? 아니죠. 지금 나스닥 보세요. 금리 때문에 다른 종목 다 빠졌다? 말이 되나요? 지금 나스닥 다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그러니 우리 증시에서만 나타나는 극단적 쏠림 현상. 이거 레버리지 웨이스 창장시켜가지고 저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라는 억울함은 좀 들지만 그런 관점에서 억울하다고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가만히 차분하게 이 시장을 좀 똑바로지게 해석할 수 있는 뭐 기사라든가 데이터를 찾고 싶었을 때 뭐 자주 소개해드렸지만 오늘도 이은택님께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끝판으로 갈수록 집중될 것이다. 쏠림이 뚜렷해질 것이고 그 말을 제가 공감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떤 트레이딩 장이 연출이 되기 시작하면 트레이딩을 충분히 즐기고 그 외에 일정 부분은 보험성으로 어떤 주식을 가져가요. 과거에 작년 요맘때는 삼성전자를 보험성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삼성전자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잖아요. 삼성전자를 못 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마음 속에서 삼성전자를 일부 보험성으로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마인드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종목이 다시 확산될 때가
랠리의 끝. 진정한 랠리의 네. 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조금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 말이 확 와닿으면서 무섭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때 좀 비교해서 볼게요. 2차 전지 때 에코프로, BM이 막 그때는 랠리가 납득이 될 만한 수주 단위가 어마어마했었잖아요. 바이오 5조 나오면 막 박수를 치고 상한가 가는데 뭐 20조, 30조짜리, 40조짜리 수가 나왔었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이쪽에서. 그런데 그런 수가 나와서 막 달려갈 때 처음에는 그들 양극재, 음극재만 달려갔거든요. 그 나중에 막판에는 폐배터리 플러스 전구체까지 맞아요. 가는 예. 모습이 이제 정말 미래 가치를 막 땡겨오는 랠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움직일 때가 종목 확산의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염두에 본다면 아마 이 막판 랠리는 소부장을 끌고 갈 거고 소부장 내에서 이런 것까지 소부장이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파동이 오면 랠리의 끝이라고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그 리포트를 보면서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주방 가전 만드는 회사가 LFP 한다라고 하면서까지 2차 전지 동참에 랠리했던 시점이 막 떠오르면서 그 정도 급의 스토리로 우리도 이 쏠림에 함께하고 싶어요라는 종목들이 발생하는 순간 네. 아마 그게 수급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때가 끝을 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장 마감 잘 했는데요. 닉스랑 전자는 사실 오늘 굉장한 끼를 보여줬습니다. 하이닉스 270만 원 좀 하회했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막판에 좀 더 올렸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36만 2,500원 보여지는데요. 사장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시총 1위가 바뀌는 거냐에 대해서도 사실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이기는 순간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던 증권사도 있었거든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이세요? 네,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 시장도 알고 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LG엔솔 상장하고 나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LG엔솔이 역전된다는 예. 거 기억나시나요? 예. 시장에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불편한데 거의 막바지 아닌가? 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LG엔솔이 있었을 때, 엔솔이 상장했었을 때는 가불이 바뀌었었어요. 완성차가 배터리를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이 LG엔솔 가서 줄 서 있었거든요. 맞아요. 배터리 달라고. 그러니까 시총도 바뀌는 게 맞다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시총의 수익률가 바뀐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시총 순위가 바뀐다 안 바뀐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에서 조금 이어서 지금 어떤 레포트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함정남 나왔으니까 제 뇌피셜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장이 이럴 줄 알았어요. SK하이닉스가 증설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메모리 3사가 같이 증설에 발맞출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메모리 가격이 조금 주춤하게 될 때 이것이 기회 확산으로 소부장이 움직인다. 즉 엔비디아가 1년 반 정도를 1년 2개월 정도인가를 누워 있어요. 엔비디아가 그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 파동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 삼성전자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그때 올라갔단 말이에요. 걔가 쉴 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메모리 업체들이 쉴 때 소부장이 가고 그 아중에서 좀 중소, 코스닥 이런 종목들이 한번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여기서 치고 끝내려고 한다면 피날레를 좀 땡겨오려고 하나라는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한번 찍어주려고 하는구나. 느낌. 이거는 전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이 좀 제 본심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누워 쉬었다가 하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쉬운 장이었는데 지금 시장이 어려운 시장으로 진입했다. 요렇게 그러면은 앞에 했던 얘기와 지금 했던 얘기를 합쳐서 해보잖아요. 소부장 빠지면 사야 된다 소리예요. 종목의 피날레, 이 사이클의 반도체 사이클 피날레 때는 종목 확산이 다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소부장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이쪽이 쉬어간다면 또 결국은 소부장에게가 온다니 빠졌을 때, 뭐야, 소부장 팔고 이제 하이닉스를 가는 세력도 이제 고기가 좀 쉰박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음 타자에서는 바로 소부장이 그 바톤을 바로 이어간다면 그쪽일 것이라서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쏠림에
휘둘리지 말고 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앞단은 소부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부장을 그 왕년의 삼성전자 보험격 성격처럼 네. 지금 챙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힌트를 좀 들어봤어요. 그러면 다른 섹터군으로 넘어가 볼게요. 차장님 우리 바이오 얘기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네. 바이오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분위기 잡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와 또 때려야 될 수 없는 성격인 바이오 성격상 오늘 좀 다시 들어 올려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네. 근데 또 삼바는 외국인이 왜 이렇게 사는 건지 봐봐요.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주 보는데요. 삼바 혼자 4.38% 올라 있어요. 네. 청개구리인가요? 시장이 변동성이 주고 예. 좀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심리적 위치에 있었을 때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못 갔을 때 예전에 차화적 랠리 때 삼성전자 절대로 못 갔었거든요. 그때 거기가 꺾여 내려가면서 삼성전자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이번에 이 랠리가 만약에 꼭지를 이렇게 좀 과도기를 지나면서 기간을 만들면서 만들어지게 예. 된다면 후발주자로 갈 종목들 중에 하나가 저는 네이버일 수 있다. 네이버. 삼성 SD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삼성 네이버는 뻗쩍 올랐어요. 그리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왜냐하면 철저하게 소외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공백 영역에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공략 섹터를 바이오를 찍었거든요. 아무런 호재도 없었어요. 호재가 있어서 찍은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급장에 있을 때 요즘 공부하다가 좌절이 와요. 섹터 공부하는 것이 무의미해 버립니다. 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화요일 날 아침에 외국인이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 매도, 기아차 매수, 현대차 매도, 예. 삼성전기 매수, LG노텍 매도였거든요. KB금융 매수, 신한주주 매도였어요. 아침에. 이런데 무슨 섹터 전략을 짜요. 종목으로 하나 사고 하나 파는데 대장주를 섹터 전략에 무위해버려서 철저한 수급게임 논리라서 네. 차라리 나에게 어떤 기술적 지표들이 잘 맞는지를 찾아내고 그 기준을 철저하게 잡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는 조금 그 수급의 공백이라는 빈집이라는 철저한 의미는 시장이 공감하지만 아이쿠야 하는 순간 바로바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낙폭과대 종목 안에서 바닥을 다진 종목들과 박스권을 유지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박스권을 유지한 종목에서 아직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목들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종목이 코롱 티슈즈라는 D&D 파마텍이었는데 네. 어저께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뭐 뉴스도 있었지만 대장격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쪽 바이오 내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닥을 다져서 이것을 피킹하시려면 분할 매수를 하셔야 네네. 된다라는 점과 박스권 종목 잘 지키고 있는 종목은 철저하게 손절 라인을 잡고 가셔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략은 저는 아직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D&D 파마텍은 그래도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에서 더 가려나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박스를 네. 철저히 지키고 있는 종목과 바닥에서 장기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종목이 다르다 의견 들어봅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거 원전조선 데미투자 쪽 한 줄 코멘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섹터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원전 오늘 올랐어야 돼요. 근데 내렸어요. 쭉 지금의 시장의 네. 힘이 이렇다라는 정도 수급 논리로 말해야지 섹터 논리로 말하기엔 아직은 조금 이른 시점이다. 좀 답답하지만 마인드 예. 컨트롤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료가 있어도 수급이 뒷받침되는가를 체크하는 게 지금 장중에서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게 아닐까 또 힌트 얻어봤습니다. 한정남 차장님과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요. 더 뚜렷하고 더 가시성 있는 전략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